자, 우리 이번 단원은 이번 단원의 공부 내용은 인간의 조건, 우리가 인간이 되지 못하는, 인간적이지 못한 어떻게 되는 또는 인간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카프카의 변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되지 못하고 벌레가 되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 세 가지. 이번에는 카프카의 또 다른 소설이야. 이번 소설은 어느 개의 고백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로밖에는 살 수 없는 이유, 또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이 가나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제시문 가에 대한 전체적인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하면 된다. 가나다 세 가지 제시문이 나올 거야.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보자. 첫 번째 이야기, 제시문 가. 내 생활은 조금은 바뀌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개라는 족속의 멤버. 일원으로 살고 있으며 개라는 족속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하면서 많은 개들 사이에서 한 훌륭한 개였던 시절을 회상한다. 그리고 약간의 진중하다는 얘기는 신중하다는 거지. 신중한 관찰로 그 전부터 우리는 세상에 이상한 약간의 작은 균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나는 우리를 위해 귀중한 모임을 가질 때 한 가지 불만에 사로잡혔다. 그뿐만 아니라 친절한 동료들 사이에 같이 있을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가끔 있었다. 아니, 가끔이라기보다는 종종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다. 정확한 번역상의 차이는 가끔보다는 종종이 좀 더 자주 있는 것 같아. 살아가는 동료가 한 사람이 아니지, 개니까 나타나는 모습만으로도 나는 새로운 것에 막혀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시대에 빠지기도 했다. 어쨌든 이때 나는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친구의 도움을 청했을 때 큰 자, 하지만 어쨌든 난 조금 냉정한 면도 있고 겸손하기도 하면서 일을 좋아하고 뭐 좋은 면들이 다 있지. 조심성도 꽤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당당한 개. 개로서 그냥 살아버린 거야. 그렇지? 당당한 당당한 개라는 족속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겨우 허락받고 있었던 것이다. 난 열심히 살고 성격도 좋고 그랬지만 결국은 개 족속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겨우 허락받고 있었을 뿐이야. 나머지 개의 족속으로부터 이러한 영광의 시간으로 오히려 개의 족속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영광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현재 즐기고 있는 이 안락한 노후의 상태에 도달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개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안락한 노후를 즐길 수 있었다는 거지. 우리의 삶이 개와 같은 삶. 또한 나는 내 젊음의 시기에 당황과 놀람을 침착하게 생각하고 노년 나름대로의 놀람과
나로의 놀람을 견뎌내는 이런 종류의 편안함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개의 족속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어 말하건대 불행하지 않은, 좀 더 신중하게 말하면 매우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어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현재의 처지에 뭐 그럭저럭 만족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개라는 족속의 일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노후 생활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제시문 가야.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시간은 5분 정도에 하는 거야.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두 번째 지시문다. 나는 고립되어서 교제를 피하고 발전에 대한 희망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작고 가치 있는 연구를 하면서 살고 있다. 고립되어서 작고 가치 있는 연구를 하면서 살고 있다. 반면에 나는 생각의 날개를 나의 족속, 개지, 개, 사실은 인간이야, 그렇지? 나의 족속, 개지만 사실은 인간이지. 나의 족속, 개 또는 인간에게 전하는 태도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보도가 때때로 나에게도 들어온다. 나는 여기저기서 내 평판을 듣기도 한다. 여기서 나는 사실 카프카 본인을 말하는 거겠지. 유명 작가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판이 있겠지. 걔들은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걔들은 사람들이지. 사람들은 나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다. 많은 개들이 나에게 약간의 경의를 표하고 내 삶을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결코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다. 때때로 먼 데를 보면서 달려 지나가는 젊은 개들, 심지어 어린 시절에 대해 희미하게 생각나지 않는 나이 든 개들조차도,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조차도 존경 가득한 인사로 나를 대하는 것이다. 뭐 유명 작가니까 그렇겠지? 나는 이상한 점들이 많고 이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개의 족속 일원인 것은 틀림없고 또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의 족속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할 여유가 있고 생각할 기분이 들고 그것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개라는 족속은 참 희한하기는 하다. 여기서 개는 뭐지? 인간적인 진정한 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난 인간적이지 못한 개와 같은 삶을 사는 족속이 되겠다. 여기서 개는 뭐 어떤 욕을 말하는 그런 개는 아니야. 인간적이지 못한 어떤 존재를 대변하는 거겠지. 우리들 개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있다. 뭐 그렇겠지.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생물은 개와 같은 존재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생물들이 있겠지. 우리 개들 사이에서 다른 보잘것없는 비천하고 말도 못하고 일정한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이 생물들을 연구하는 많은 개들이 있다. 그들은 이름을 붙이고 여기서 일정한 소리 내지 못하는 이 생물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어떤 개와 같은 특성, 좀 충실하고 말을 잘 따르고 그런 게 개의 특성이 있지. 그리고 예를 들면 하이에나 같으면 막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막 공격하고 그런 물려다니고 뭐 그런 존재들이겠지. 인간 존재들,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도 있지만 그런 다른 존재들을 연구한다는 얘기야. 연구하는 많은 개들이 있다. 그들은 이름을 붙이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많은 개는 무관심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개와 같은 사람들만 생각하지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야. 나 또한 이러한 생물이 적극적으로 나를 해치고자 하지 않는 한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곧잘 운동한다. 그리고 상대를 알려고조차 않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제시문 나 두 번째다.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정리한다. 자, 5분 정도 작성하고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제시문 다. 하지만 그런 나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 개와 비교할 때 다른 생물들은 다른 종류의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서로 협력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불편한 태도로 입을 다물고 일종의 적대감마저 가지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 극히 저속한 이해관계만이 겨우 그들을 서로 연결해 준다는 것. 예를 들면 하이에나 그룹 같은 인간들. 게다가 이러한 이해관계에 의해 연결조차 서로 증오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뭐 하이에나 같은 존재, 뭐 사자 같은 존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러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개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개와 같은 인간이지. 충실하고 잘 따르고 그런 종류 성격이야.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미묘한 차이로 인해 서로 구별되지만 그들 모두가 한 덩어리로 함께 살고 있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우리 이제 인간들을 생각해 보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살고 있지. 인간이라는 족속으로, 인간이라는 그런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그런데 정말로 한 덩어리인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언뜻 볼 때의 이야기다. 우리는 항상 서로 마주치고 다툰다. 우리는 이 상호 마찰 상태를 계속 반복한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기서 개 같은 족속이지. 우리의 법과 제도는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과 내가 잊어버린 많은 것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그 아늑한 공동생활에 대한 동경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 현상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 자, 깊이 생각해봐. 반대 현상도 있다. 그러니까 아늑한 공동생활에 대한 동경에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반대의 목적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도 우리들 개처럼, 우리 인간처럼 완전히 분리된, 그러니까 충실한 인간이야. 여기서 개라는 얘기는 충실한 인간. 이렇게 막 불성실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 충실한 인간들. 우리들 개처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인간들은 어떠한 다른 생명체도 다른 인간들,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지 그 계급, 종류, 직업에 있어 우리 개만큼 현저한 차이는 없으며 이처럼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 충실한 이 개와 같은 족속의 인간들 사이에는 아주 확고한 계급차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모두 말로는 한 덩어리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을 갈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뭐 가끔은 한 덩어리가 되기도 하지만 뭐 때때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따로 떨어져 나가 때때로는 바로 이웃의 개조차도 모르는 일을 한다. 즉 개의 족속에 어울리지 않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개의 족속에게 강요된 비밀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립되고 서로 구분하고 완전히 분리되고 별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이제 비밀 규정이 되겠지. 그런 비밀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개의 고백 세 번째 이야기다. 제시문 다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목을 정하고 세 줄로 백자로 정리하면 된다. 자, 시간은 5분이야. 자, 다른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자신이 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 지난번에 우리 변신을 읽었을 때는 자신이 벌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를 썼지.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다. 자, 언니의 고백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제시문 1에서 한 가지, 제시문 2에서 한 가지, 제시문 3에서 한 가지를 작성한다. 각 제시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봐. 자, 알겠지? 시간은 10분이다. 자, 다 했지? 자, 그러면 우리 변신과 어느 개의 고백 두 소설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변신 속 인간의 조건 3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어. 우선 3가지만 우선 생각해 보면 진정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진정한 관계. 자유의지적 삶을 가져야 된다. 즐거움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어느 개의 고백 속 인간의 조건. 기존 질서, 개라는 족속이지.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개라는 족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불평등에 만족하고 서로 경계하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우리는 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알겠지? 자, 우리가 진정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어느 개의 고백 그리고 변신에서 6가지의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을 배우고 있다. 자, 잘 기억했지? 앞으로 좀 돌려서 내용을 더 확인해봐.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어느 개의 고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어느 개의 고백 속 인간의 조건 3가지에 대해서 공부해봤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